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금부터 전옥현의 안보정론을 시작하겠습니다. 이제 점심시간이 됐는데요. 식사 맛있게 하시고 시간이 나시는 분들 제 방송 들어주시면 좋겠습니다. 이번 시간에 이제 핵심 이슈는요. 과연 앞으로 11월 5일까지 한 달 정도 남았는데 한 달이 이제 못 남은 거죠. 무려 10번의 토론을 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상당한 어떤 지지 구조에 이러한 토론이 변화를 줄 수 있을 것이냐 없을 것이냐, 이것이 이제 관심 포인트 중에 하나가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거기까지 가기도 전에 2차 경선이 끝나니까 바로 순위 논쟁이 붙었습니다. 이 순위 논쟁 그러지 않아도 선거가 딱 끝나니까 바로 여러분들 다 받아보셨을 거예요. 몇 가지 버전의 여론조사 지지율 표가 아주 데이터 정확하게 나와 있어요. 아마 이 정확하다는 것은 소수점 아래 두째까지 나와 있는데, 실제로 투표한 거하고 그 다음에 SNS에 놔두는 이러한 정확하게 숫자까지 나와 있는 이거하고 어느 것이 맞느냐, 이 차이는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이런 점에서 있어서의 정확도는 어느 게 정확한 버전인지를 몰라요. 그런 가운데서 내가 1등이다 네가 1등이다, 서로가 이제 홍준표와 그 다음에 윤석열 캠프 간에 말하자면 경합적, 경쟁적, 분쟁적 요인이 나타난 거예요. 그런 가운데 김경진 특보가 우리가 4% 정도 이겼다, 이렇게 방송에서 말을 해버렸어요. 이것이 말하자면 이제 불난 집에 부채질을 한 거나 마찬가지죠. 기름을 부은 거예요. 그래서 급기야는 이 한기호 사무총장이 이거 본 사람은 정홍환하고 한기호 본인하고 성일종이하고 딱 3명밖에 없고 그 자리에서 파쇄 처리를 했는데 과연 누가 이거를 봤다는 거냐, 전부 가짜다, 이렇게 얘기가 나와버렸어요. 자, 그래서 이게 발단이 되다 보니까 이제 한쪽에서는 이제 김재원 최고위원이 지금 공명선거 추진 단장이잖아요. 더군다나 이러한 상황에서 이렇게 내가 1등이다 아니다, 이걸 가지고 논쟁이 붙어 있는데 여기에 또 한 사람이 불을 붙였어요. 누구냐면 바로 황교안입니다. 황교안이가 이거 부정선거다, 특정 후보들에게 과잉 배점을, 가중치를 부여줘 가지고 본인이 손해 입었다 이거죠. 그래서 황교안 얘기는 그거 아니겠어요. 내가 손해 입어가지고 내가 4등 못 들었다, 이거 부정선거라는 거 아니에요, 한마디로. 이러니까 김재원 최고가 부정선거 즉각 조사에 착수하겠다, 그래서 이 엄벌에 처하겠다 그러면서요, 만약에 부정선거가 없었으면 부정선거라고 주장한 사람 반드시 처벌하겠다, 이렇게까지 지금 상황이 악화되고 있습니다. 이러는 가운데 이제 1, 2주자 간에 대립이 붙었어요. 단순하게 순위 논쟁이 아니고 과연 이 자격이 있느냐 없느냐, 이걸 가지고 이제 난리가 난 겁니다. 난리가 났는데 먼저 뭐라고 그럴까요? 불을 질른 측은 바로 이제 홍준표 후보가 범죄 공동체다, 윤석열을 갖다가 범죄 공동체다, 이렇게 비판을 했어요. 어디서 비판했냐면 여러분들께 제가 이제 어제 보도를 해드렸는데, 바로 대구에 이 동화사 저를 방문한 자리에서, 803 동화사 자리를 방문한 자리에서 기자들한테 얘기를 한 거예요. 여당의 주요 후보는 대장동 비리의 주범으로 지금 조사를 받아야 하고, 야당 주요 후보도 장모, 부인, 본인 전부 지금 조사를 해서 자칫 감옥에 가야 할 그런 범죄 공동체가 됐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재명이는 대장동 비리로 지금 완전히 뭐라고 그럴까요, 빠져 있고, 윤석열 총장도 이 가족 이 김건희 주가 조작 사건, 장모 사건, 또 윤석열 총장의 고발 사주 의혹, 그 다음에 연희동 윤석열 총장 아버지 집한 거, 이런 것들을 다 가리키면서 범죄 공동체다, 이렇게 표현한 것이 아니겠습니까? 이러한 입장이 나오니까 바로 윤석열 총장 측에서는 어제 최지현 캠프 대변인이 논평을 했어요. 소위 고발 사주라고 하는 것은 윤석열 후보를 낙마시키기 위한 민주당의 치열한 정치 프레임이다, 정치 공작 프레임이다. 그러면서 조국 수홍이라는 조롱이 잔뜩 섞인 별명을 이미 얻고도 여당 지지층의 아부를 떠느라 있는 막말 없는 막말을 마구 내뱉는 홍 후보가 참으로 측은해 보인다, 이런 또 이 반박문을 바로 내니까 여기에 대해서 이제 여명 대변인이 또 논평을 냅니다. 이게 아까 이제 홍준표 후보 동화사 입장이 첫 번째, 그 다음에 윤석열 총장의 반발, 그 다음에 홍준표 후보 측의 여명 대변인의 재반발, 이게 세 번째예요. 뭐라고 냈느냐? 우리 후보는 정치인이지만 윤석열 후보 관련 사건에 대해서는 법률적 문제로 본다. 그런데 얼마 전까지 검찰총장씩이나 한 분이 어떻게 자신의 비위 및 의혹과 관련한 사건은 모두 법률적으로 보지 않고 정치적으로 대응하고 있는가? 기가 막히다, 이런 죄송합니다, 반응을 또 내보였어요.
자, 이렇게 되니까 지금 현재 치고받고 이런 지금 이 상호 갈등, 이 전쟁이 터진 거예요. 자, 이러니까 이제 윤석열 후보가 말이죠. 윤석열 총장이 조금 전에 9시쯤 해가지고요. 이 입장문을 내놨습니다. 이 홍 선배님 우리 깐부 아니에요? 이 깐부가 동지라는 말인 것 같아요. 동지라는 말이라고 합니다. 예. 깐부 아니냐? 오징어 게임이라는 말을 써가지고 요즘 뭐 오징어 게임 모르면 대화가 안 되잖아요. 이 깐부 아닌가요? 그래서 같이 함께 가자 이런 입장을 내놓으니까 이어서 여기에 홍준표 후보가 또 반박을 하고 나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윤석열 후보 입장이 뭐냐면 홍 선배님 우리 깐부 아닌가요? 홍 선배님 어제 범죄 공동체라는 표현까지 쓰며 저를 이재명 지사와 싸잡아서 공격을 하셨더군요. 착잡합니다. 좀 지나친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들고 우리 정치가 국민 앞에 이 정도 모습밖에 보여드릴 수 없는 것인지 참 여러 감정이 얽혀 마음이 복잡했습니다. 우리에게는 공동의 목표가 있습니다. 이번 대선에서 반드시 정권 교체를 해야 한다는 목표 말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 정권 교체 그것이 당원과 국민의 바람이고 우리에게 주어진 역사적 소명이라고 믿습니다. 나라의 미래가 걸려있는 대통령 선거고 개인적으로 자신의 전 인생을 건 승부인 만큼 선거전이 갈수록 치열할 수밖에 없다는 것 제가 왜 모르겠습니까? 그러나 우리의 경쟁은 본선 승리를 위한 과정입니다. 아무리 치열하게 경쟁을 하더라도 경선이 끝나면 정권 교체를 위해 함께 어깨를 걸고 나가야 하는 동지들 아니겠습니까? 요즘 유행하는 오징어 게임에 나오는 말로 깐부. 홍 선배님 우리 깐부 아닌가요? 우리가 한 팀이 되어 정권 교체를 위해 뛰어야 할 날이 채 한 달도 남지 않았습니다. 지금 우리가 주고받는 말들이 훗날 단합의 걸림돌이 되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치열하게 경쟁을 하되 품격 있게 동지임을 잊지 말고 과거에서 빠져나와 미래로 향하자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같이 갑시다. 이런 입장문을 내놨습니다. 자, 이렇게 입장문을 내놓으니까 다시 홍준표 후보가 입장문을 내놨어요. 이 홍준표 후보의 입장문을 보면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이제 한 1시간 전에 내놨어요. 그러니까 한 2시간 9시쯤에 윤석열 총장이 먼저 우리 같이 가자 깐부 아니냐 이렇게 내놓고 홍준표는 한 10시쯤에 내놓은 것 같아요. 범죄 공동체라는 말이 윤석열 후보가 발끈했네요. 어제 그렇게 말한 것은 윤 후보 캠프에서 지난번 우리 캠프를 공작으로 끌어들이는 거짓 선전을 했고 또 이번에 확인되지 않은 경선 결과를 거짓 주장을 계속하는 반칙을 일삼고 있기 때문에 한마디 한 겁니다. 캠프의 문제 인사들을 단속하세요. 그들의 거짓 음해에 놀아나지도 말고요. 깐부는 동지입니다. 동지는 동지를 위해 음해하지 않습니다. 나는 팩트 외에는 공격하지 않습니다. 정치 수준을 떨어뜨리는 이상한 짓은 하지 맙시다. 그게 원팀 정신입니다. 이렇게 다시 또 반박을 했어요. 그러니까 직접 윤석열 총장과 홍준표의 최종적인 이제 마무리 입장문이다. 저는 그렇게 해석하고 싶어요. 그래서 이 대목에서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제가 어제 심야방송에서 이걸 말씀을 드리면서 별도의 큰 별다른 의견은 내지 않았는데 논평하지 않더라도 여러분들이나 저나 생각이 거의 비슷하리라고 봐요. 그야말로 상식적 수준과 이 대목에서 그 다음에 정치 공학적 측면 이 두 가지 측면 그 다음에 플러스 법률적 측면 이 세 가지 측면에서 볼 필요가 있어요. 그러면 첫째로는 어떤 측면에서 보였느냐? 상식적 측면에서 봅니다. 그럼 상식적 측면에서 본다는 얘기는 상식적으로 우리 국민들이 여든 야든 간에 왜냐하면 이제는 본선 국면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여당도 나름대로 우리 야권의 후보 경선 과정을 아주 치밀하게 아주 꼼꼼하게 들여다보고 있어요. 당연히 우리 야당은 물론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상식은 바로 뭐냐? 지나친 네거티브는 바람직하지 않다. 지나친 네거티브를 하면 할수록 그 하는 후보에게 손해를 본다. 이것이 저의 1번 생각이에요. 왜 그러냐? 근거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물론 저의 촉감도 물론 있죠. 그러나 이미 이낙연 대표가 충청도에서부터 실패한 가장 큰 동인 중에 하나는 지나친 네거티브였다. 이것이 거의 결론으로 돼 있잖아요. 여기에 이의를 제기하는 사람 없잖아요. 이거는 이낙연 측도 인정한 거 아니에요. 그래서 지나친 네거티브가 이제는 통하지 않는구나. 그래서 반성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당시 이낙연이가 이제는 네거티브 절대 안 하겠다. 약속을 했잖아요. 예. 그리고 지금 대장동과 관련해서 이낙연 대표가 이재명이를 공격하는 것은 그건 네거티브가 아니에요. 그건 팩트입니다. 팩트를 가지고 지금 팩트가 보통 나온 게 아니잖아요.
지금 저 천화동인 1호 거, 그거 유동규 거라고, 아니, 정민용이가 얘기했는데 그거 끝난 거죠. 이재명이가 거짓말 하는 거잖아요. 예. 아니, 정민용이가 왜 거짓말 하겠어요? 정민용이가? 그렇잖아요. 예. 그렇기 때문에, 그리고, 아니, 녹취록, 정영학의 녹취록이 왜 거짓말 합니까? 자기네들이 입으로 내뱉은 말들인데. 그런데 거짓말하는 사람은요, 이재명의 경우 김 멤버가 더 거짓말할 가능성이 훨씬 더 크다. 이게 상식적 판단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몸통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처음부터 몸통이라고 한 말이 맞아 들어가는 순간이에요. 이러니까 이재명에 대한 대장동 이낙연의 공격은 네거티브가 아니야. 그 전에도 네거티브 아닌 측면이 많지만은 워낙 세게 나가니까 네거티브다. 이렇게 해서 오히려 덤탱이를 이낙연이가 썼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상식이야. 상식적 결론이에요. 그래서 특히 이제 홍준표 대 윤석열과의 갈등과 분쟁, 그리고 이 대립 많겠지만은요, 1등을 대상으로 한 나머지 3명의 공세가 더 클 것이다. 우리가 이재명 때 다 봐왔잖아요, 이것도. 그리고 지금까지도 보면, 지금 1차 경선까지, 2차 경선까지 쭉 보면, 윤석열에 대한 공격이 주 포인트였어요. 그 다음 공격이 홍준표에 대한 공격. 그러면 이 패턴이 바뀌어지겠습니까? 더 세지지. 그렇잖아요. 이제 정밀하게 선정된 4명이 1명을 집중적으로 때리는 거예요. 4명은 8명보다는 더 선수다. 이게 판단이 돼서 4명으로 압축된 거 아니에요? 그 4명의 공세는 더 세질 것이다. 그래서 이 공세 센 것까지는 좋아요. 그러나 반드시 팩트를 대상으로 하되, 팩트를 중심으로 한다 하더라도 지나친 네거티브는 역풍이 분다. 그래, 이게 상식적 판단이에요. 이게 하나고, 두 번째는 정치공학적, 선거공학적 측면에서 볼 수밖에 없는 것이, 지금 여명 후보의 경우는 왜 이걸 정치적으로 대응하느냐? 법률적 문제인데, 물론 그 말도 맞는 부분이 물론 있어요. 그러나 지금 여권의 윤석열 총장에 대한 뭐라고 그럴까요? 이 비판, 그리고 소송전, 이거는 정치공학적 입장에서 출발한 것이다. 이거를 우리 국민들이 믿는 거 아니에요? 예. 왜냐하면 선거 국면에서 윤석열이가 너무 뜨니까 정권 넘어가면 문재인 대통령 영창 갈지 모른다. 이런 우려가 있는 게 사실이잖아요. 그런데 윤석열 총장은 어떤 상황이에요? 뜨면 때리면 때릴수록 커져오는 성격이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때리는 거예요. 정치적으로. 왜? 흠집을 내야 되니까. 이게 윤석열 총장이 견디다 못해서 이러한 정치적인 공세를 견디다 못해서 나왔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치 공격적 성향은 바뀌지 않아요. 왜 윤석열 총장이 있을 때는 정치 공격이 아니고, 그러면 지금은 정치 공이냐? 이렇게 볼 수는 없잖아요. 그때도 정치 공학적 공격이었어요. 그때도. 왜 정치 공학적 공격이었느냐? 이미 울산시장 선거, 그다음에 조국 사태, 그다음에 김학의 사태, 월성 원전, 전부 윤석열 총장이 칼자루 들이댄 거 맞잖아요. 법원에서 대부분 다 인정되고 있는 추세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거는 법률적 공격이 아니고 여권의 정치공학적 공격이나 공격이다. 이렇게 결론을 내도 무리가 아니에요. 그 연장선상에서 지금 나오는 것도 정치공학적 공격이다. 예. 이렇게 판단할 수밖에 없어요. 물론 지금 현재 김건희 주가 조작 사건, 장모 사건, 이거는 법률적 공격인 측면이 많다라고 볼 수도 있겠죠. 우선 이 장모 같은 경우 유죄 판결을 받았으니까. 그런데 왜 거기에 정치적 공학적 계산은 깔려있다라고 부인할 수 없냐면, 지금 1년 6개월씩이나 김건희 주가 조작 사건 끌어오잖아요. 그렇잖아요. 그 다음에 장모 사건도 일단 다 결론이 난 걸, 무혐의 처분된 거를 다시 뒤집어 갖고 구속시키잖아요. 그러니까 정치적인 의도가 더 강하게 작동하는 거예요. 예. 그 다음에 이제 법률적 측면에서의 대응. 이거는 법률적 측면에서 지금 윤석열 총장 지금 계속 대응하고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선거 국면에서 법률적 측면에서 여권의 공격은, 제가 지금까지 윤석열 총장에 대한 이 법률적, 이게 이 검언 유착이다. 이게 잘못된 거잖아요. 그리고 정치 수사한다. 여권이 그렇게 공격했잖아요. 왜 법률 수사를 안 하냐? 정치 수사하지 말라. 이렇게 돼 있는데 정치 수사한 게 있습니까? 법률 수사했었잖아요. 그래서 그런 세 가지 측면에서 본다면 이제는 이 수준을 넘어서는 네거티브 공격은 하지 말아야 된다라고 저는 판단이 되고, 이제 둘의 생각을 충분히 우리 국민들에게 표출했어요. 다 국민들이 이제 판단해. 그러니까 이제는 그만하자. 쉽게 얘기해서 이제 그만하자. 할 만큼 했다. 의도가 충분히 전달이 됐다. 이제 이런 것들이 쌓여서 차기 11월 5일 날 최종 선거 결과가 나오는 거예요. 더하면 더하는 측이 저는 손해다라고 봅니다. 예. 자,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이제 당부드리고 싶은 것은, 이럴 때 정의원 선관위원장이 반드시 한 말이 해야 된다. 공개적으로 한 말 해라. 비공개적으로도 물론 필요하죠.
설득해야죠. 달래야죠. 감정이 커야 쌈은 말려야 된다고 그랬잖아요. 어른들이. 흥정은 붙이고 쌈은 말려야 된다. 이게 우리 옛말 아니에요? 속담? 그런 것처럼 정원 위원장도 여러 가지 측면에서 뭐 이 경험도 많고 선거에 관여한 경험도 많잖아요. 그리고 현재는 선관위 위원장이잖아요. 룰을 만든 분이잖아요. 그래서 무게감 있게 한마디 해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싶고요. 그 다음에 공명선거 뭐 이 검증단인가 김재원 최고가 지금 맡고 있는데요. 여기도 한마디 해라. 부정선거 얘기한 황교안한테만 한마디 하지 말고 이 대목에서 한마디 해라. 그 다음에 또 한마디 할 수 있는 사람은 누구냐? 당 대표인 이준석 대표예요. 이준석 대표도 공정한 선거 관리를 해야 할 1차적 책무가 있는 분이잖아요. 그래서 이준석 대표도 한마디 해라. 그래서 한마디 할 수 있는 자격을 가진 사람이 공적인 타이틀을 가지고 정의원, 이준석, 김재원 이런 사람들이 지금 자격이 있어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집단체로서의 자격은 최고위원회 논의 과정을 한번 거쳐라. 어떻게 할 것인가. 이제 내일 월요일이잖아요. 이런 다양한 차원에서 한번 점검을 해보고 제가 보기에는 이 정도 차원에서는요. 알게 모르게 한마디 하는 게 좋지 않겠느냐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어떤 채널이 가장 적정한 채널인지 머리를 싸매고 연구를 해라. 그래서 여권과의 차별화 그리고 정책 경쟁으로 하루가 빠르게 뭐라고 그럴까요? 방향을 선회하라. 저는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이렇게 되다 보니까 조선일보가 어제 사설에서요. 야 대선 주자들 정권교체 바라는 민심 믿고 연일 추태인가 이런 이 사설을 썼어요. 이 사설을 뭐 얘기하지 않아도 다 알겠죠. 뭐 정권 유지 여론을 하고 정권 교체 여론을 보면 최근에 한국갤럽 여론조사를 보면 정권 교체 필요하다. 이것이 52% 아니다. 35% 17%나 높다 이거예요. 근데 야당이 지난번 4.7 선거일 때 보면 격차가 21%까지 벌어졌다가 최근에 10%포인트 압박으로 좁혀졌는데 이번에 다시 상당한 폭으로 또 확대되고 있다는 겁니다. 이 추세. 이게 바로 대장동 비리의 영향이 아니겠느냐. 그런데 이번 토론 과정에서 보면 그야말로 실망스럽다 이거죠. 그래서 야당 지지층은 야당 TV 토론은 지켜보기 괴로운 수준이다. 이런 지금 평가까지 나오고 있고 짜증 지수만 높이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새로운 국정 비전을 제시를 하고 그래서 이 정권 교체를 바라는 여론에 부합해야 되는데 전혀 그렇지 않고 또 토론에서 난데없이 뭐 항문침까지 등장하고 이 속칭 도사 같은 말도 또 나오고 동영상도 나오고 이런 문제로 해서 이 유승민과 윤석열 총장은 다투다가 토론회 직후에 악수까지 거부하며 말다툼을 벌이는 이런 상황. 대선주자 TV 토론에서 거의 볼 수 없었던 협량한 모습들이다. 이렇게 지적을 하고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들이 정권 교체론이 높은 민심을 믿고 이런 추태를 계속 반복한다면 민심은 결국 돌아설 것이다. 이렇게 경고 입장문을 내놓고 있습니다. 자, 이런 가운데 말이죠. 김기현 원내대표가 검찰에 한 방 날렸습니다. 이제 이재명 방탄소단 지금 행세를 하고 있는데 형사사건 이건 직무유기죄에 해당된다라고 하는 입장문을 아주 강한 입장문을 내놨어요. 이걸 소개시켜드리면 이건 뭐 지금 검찰이 방탄 정도가 아니라요. 이거 전부 시민단체에서 고발해야 돼요. 김호수. 아니 경찰 하루 만에 찾는 전화번호를 못 찾는 검찰이 어디가 있어요. 안 찾은 거지. 그리고 옛날 오리지널 전화는 여태까지 지금 못 찾고 있잖아요. 이게 말이 됩니까? 그래서 김기현 원내대표 굉장히 중대한 입장문인데요. 국민 신뢰 잃은 검경수사, 형사상 직무유기죄로 고발, 특검은 반드시 관철해낼 것이다. 이재명 후보의 방탄수호단을 자처하고 나선 듯한 검찰의 행태에 대해 강력한 경고를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단군 이래 최대의 부동산 개발 민관 합작, 권력형 부패 사건인 대장동, 이재명 게이트에 대해 검찰은 지금 수사를 하는 겁니까? 장난을 치는 겁니까? 지금 하고 있는 검찰의 행태가 수사라고요? 이게 어떻게 수사입니까? 이건 실체 진실을 밝히는 수사가 아니라 실체 진실을 접는 은폐 공장입니다. 성남시장 시절 최대의 지적자 사업이라고 국민의힘 게이트라고 호들갑을 떨 때는 언제고 국민적 의혹이 차고 넘치자 당시 이재명 시장이 직접 결제한 대장동 관련 사업 문서는 확인되지 않는다는 등 말 같지 않은 헛소리를 내뱉고 있습니다. 이재명 시장이 자신의 최대 지적이라고 자랑하던 사업에서 결제한 서류가 없다는 게 말이 됩니까? 왜 서류 제출을 거부하는 겁니까? 뻔뻔하다 못해 추악까지 합니다. 자신이 설계했다는 대장동 사업과 관련해 이재명 후보가 지금 와서 자신이 결제한 서류를 공개하지 못하겠다고 버티는 것은 그만큼 구린 구석이 가득하기 때문 아니겠습니까? 원래 범인은 증거를 숨기기 마련이기 때문에 검찰에 압수수색의 권한을 부여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검찰은 여태 성남시청, 경기도청에 대한 압수수색을 전혀 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것은 단순 테마를 넘어서 형사상 직무유기죄에 해당합니다. 시청자 여러분들 동의하시죠? 예,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강력한 후속 조치가, 국민의힘에서 고발하면 되죠. 말로만 직무유기죄다 이렇게 입장문을 올리지 말고 그거를 국민의힘은 실제화시켜라, 현실화시켜라 이렇게 당부합니다. 그것도 빠르게. 자, 이상으로 오늘 일요일 첫 번째 방송을 마치고요. 이어서 또 많은 뉴스가 오늘 일요일인데도 불구하고요, 대기하고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들께 빠르고 정확하게 분석 정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들께서요, 알람을 설정해서 많이 시청해 주시면 정권 교체 여론을 높이는데 더 큰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많은 도움을 부탁드립니다.